자, 이제 저와 같이 볼 내용이 먼저 과세 유형인데, 자,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되어서 봐야 될 목표가, 자, 첫 번째가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거를 이제 입력했을 때에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 어디 칸에 얼마가 들어갈 거냐라는 걸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여기에 칸에 금액이 들어가는 것마다 같이 함께 딸려가야 되는 서식들이 있어요. 지금 이 금액에 만약에 아무런 금액이 없다면 뭐 이 칸이랑 관련된 부속 서류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칸에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함께 딸려가야 되는 부속 서류들이 지금 우리 신고서에 지금 얘네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느 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나중에 알면 좋겠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거의 대다수가 뒤에 있는 부속 서류까지 작성이 되도록 전선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한테 이제 얘네들을 직접 작성해 가지고 그 서식을 완성시키는 걸 테스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실무적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완벽하게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사인 보내주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가 그 칸칸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는 게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여기 전체에서 부속 서류 문제에서는 얘 전체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개나 많이 나올 때 두 개 나와요. 그러면 비중도가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막 신경이 쓰이다가 기출 문제 풀다 보면 뭐가 나올 줄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거 나오기만을 이제 기대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먼저, 자, 지금 여기 있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제 부가세 유형 잡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메인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 구분의 의미가 뭐냐면,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 메인 매출 전표에 쓰는 거고, 그 외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하는 게 일반 전표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도 회계상의 거래를 쓰는 건 맞는데,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우리 공급 시기라고 봤었죠. 그 공급 시기에 대해서 일어난 것들만 그 날짜를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에 해당하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일반 전표에 쓰는 건데, 그럼 계약금 받은 걸 물건을 거래 상대방한테 주게 돼요. 그럼 인도한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겠죠. 그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 쓰는 거예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쓸 때 과거에 계약금 받은 거 빼고 뭐 나머지는 받았다,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게 이 두 개의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에서 먼저 매출 매입을 구분하는 거는 물건을 공급한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과세 거래를 했다라는 증빙으로 증빙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발행하다 혹은 증빙을 발급하다 혹은 증빙을 교부하다, 이런 형식의 표현들이 있게 되면 이건 우리 매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매출만 가지고 먼저 보면 우리가 발행해준 증빙이 자 이제 보는 순서가 증빙이 뭐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선택되게 되고 그럼 그에 따른 부속 서류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아래쪽은 자, 증빙이 세금 계산서 혹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대요. 자, 종이를 발행했던 전자를 발행했던 자, 괄호 쓰는 거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를 이제 괄호를 쓴 건데 그럼 우리가 종이든 전자든 뭔가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11번 매출 과세가 되게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놨었구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번 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는 얘는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우리가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 이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이 서식이 같이 자동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한 가지 기준만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는 게,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칸을 결정하는 요소가 그 과세 유형이라 그랬는데 그건 명령어인 거고, 그럼 이 칸들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시면 매출인데 과세의 세금계산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다, 증빙 없다, 이런 식으로 증빙 서류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이 칸들이 과세 거래를 했는데 어떤 증빙이다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과세 유형은 증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증빙을 먼저 쓰는 이유가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은 과세 유형 선택 방법은 첫 번째가 증빙 서류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데 증빙 서류로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이건 과세든 면세든 증빙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과세거래, 면세거래를 구분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다음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때는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까지만 해당 사항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 전산세무 1급에 가든 뭐 이런 경우에는 사항이 좀 틀려지게 될 거고, 그럼 다음은 우리가 증빙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혹은 문제에서 로컬 LC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그러면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영세의 구분은 3번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는 5번 칸에 이게 들어가게 될 거고 부속서류는 얘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와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도 작성이 되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영세율 구분 3번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혜원씨 너무 열심히 쓰고 계셔서 쓰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참고니까 너무 뭐 복습하실 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얘네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제가 계속 부가가치 신고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부가가치 신고서에 계속 집착을 할 거냐면 이 앞에 서식은 여러 개 중에 한 개 나올 거나 뭐 많이 나오고 두 개 나온다 했죠. 부가가치 신고서는 무조건 문제가 나와요. 근데 걔가 7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조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신고서 계속 들여다볼 거예요. 심지어 이 부속서류 하나씩 볼 때마다 이 어디 신고서에 들어간다 계속 볼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얘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벌써 신고서 직접 작성시키는 게 점수가 낮을 때 6점 아니면 7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벌써 신고서는. 그럼 지금 영세율 구분이라고 한 건 제가 여기에 12번이라고 선택한 건데 이런 경우에 여기 영세율 구분이 있죠. 얘를 3번을 선택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영세율 구분 3번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얘가 제가 표기할 때 영세율 구분 3번 옆에 썼던 거 있죠. 그건 이 유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써줘야지 컴퓨터가 예를 들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다. 그러면 1월부터 3월 하면 자동으로 여기 100만원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사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증빙이 자 우리가 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이렇게 나오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제도는 똑같아요. 직전과세기간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다 똑같은데 자 여러분은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빙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빙이에요. 그래서 과세 유형은 지금 이걸 발행했다라고 하면 매출이겠죠. 그러면 13번 매출 면세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면세니까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우리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54번 칸에 들어가게 돼요. 잠시 번호가 84번이네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서류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같이 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서 그럼 면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산서가 있으면 얘는 면세 거래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처음 보면 두 개가 비슷하게 보여요. 문제 전체로 보다 보면 두 개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서식이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다음은 자, 우리는 증빙이 없어요. 그런데 과세거래인 거예요. 과세거래라는 건 우리가 물건 팔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받은 거예요. 증빙이 없는데 과세거래이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있죠.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거나 아니면 우리 그냥 일반 영수증을 수취했거나 현금 영수증 그런 게 아니고 혹은 우리 과세거래인데 증빙이 없던 게 과거에 간주공급 그리고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할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주자는 우리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닌데 이거 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간주하겠다 과세거래로 간주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사용하는 유형이 14건별이에요. 근데 14건별이라는 이 유형의 컴퓨터 기본 설정 값이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공급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는 과세거래에 증빙 없다 기타로 되어 있을 거고 부가가치 신고 부속 서류는 없어요. 얘는. 자, 그럼 지금 과세 유형에 제가 공급가액 칸에 공급 대가 입력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여기에 14건별이라고 썼어요. 14번. 그런데 여기에 제가 100만원에 10만원을 쓰고 싶은데 100만원이라고 쓰면 금액이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건별인데 100만원 10만원 쓰고 싶으면 공급가액 칸에 110만원이라고 공급 대가를 써야지 얘가 100만원에 10만원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설정이 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 카드로 밥 만원짜리 먹고 왔어요.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분리시켜서 쓴다는 건 오히려 더 귀찮은 일이죠. 그냥 만원 쓰면 알아서 분리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증빙 서류에 두 개가 분리되어서 잘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능을. 자, 다음 우리 15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직수출이나 선적이라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으면 과세 유형은 16 수출이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수출, 대행수출 포함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영세율의 기타 증빙 직수출이면 증빙해 줄 것이 없죠. 그러면 기타가 되게 될 거고 부속 서류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물론 똑같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작성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엔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다, 교부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으면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 앞에 제가 우리 그 과세 유형 찾는 거에서 이거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면 과세 거래다 면세 거래다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과세 거래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증빙 서류가 있으면 문제수 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는 증빙이면 과세 거래인 거예요. 혹은 거래 금액의 공급 대가다 부가세 포함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예요. 근데 그런 것마저 안 적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저와 같이 면세품인지 면세품 이야기했었죠. 그 면세품이 아니면 과세 거래인 거고 면세품이면 면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 거래일 때 과세 유형을 17번 카드 과세라고 할 거고 얘도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과거에 많았었기 때문에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시험 때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부화재 신고서 3번 칸에 들어갈 거고 부화재 신고 부속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라는 게 작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면세 거래라고 하면 그러면 18번 카드 면세가 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것만을 위한 특별한 칸은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는 당연히 같이 제출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다 혹은 지출 증빙 영수증을 발행하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동급이에요. 그냥 고급 영수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과세거래이냐 면세거래냐 따져야 되고 과세거래면 22번 현금과세고 얘도 신용카드와 똑같이 공급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똑같은 3번 그리고 부속 서류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똑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 그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둘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금 영수증이고 지출 증빙 영수증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면세 거래라고 하면 23번 현금 면세가 되게 될 거고 부가지 신고서는 안 들어올 거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 자, 유형별 특성에서 매출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15번 간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죠. 우리 회사를 간이과세자라고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시험 때에서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간이과세 적용 못 받는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5번 간이는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시거나 그때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데 기장을 의뢰했다라면 그때 말고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카드 영세라는 것도 그냥 시험에 등장을 안 하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상대방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주면서 카드로 끌고 간다면 결제하고 가면 카드 영세, 현금 영수증으로 영세율 수출한다고 하면서 받아간다면 현금 영세를 2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우리 명건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있는데 이건 그 면세 사업자가 증빙 없이 물건 판 거예요. 우리 과세 사업자가 과세 거래하고 증빙 없는 건 14건별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면세 사업자가 증빙 없이 파는 거니까 얘는 우리 시험에 나오기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21번 전자인 경우에는 전자화폐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전자화폐 하면 사람들이 글자는 알아보더라고. 다들 비트코인 생각하는데 얘 비트코인 아니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전자화폐를 그 선두주자로 가겠다고 전자화폐 거래소를 차렸어요.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카드처럼 똑같아요. 전자화폐를 쓰면 전자화폐 거래소가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인 건데 지금 현실에서 쓰시는 분은 저도 단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뭐 한 번쯤 연습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는 나올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화폐로 결제 받았다. 뭐하죠? 근데 만약에 전자화폐로 결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세 이용으로 21번의 전자화폐라고 눈에 보이죠? 지금 우리 매매추 전피아 때 과세 유형 찾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열어놓고 찾아라고도 하는 이유가 힌트 될 만한 문구를 잘 적어놔줬죠. 그죠? 그럼 이거 시험 때문에 다 똑같아요. 메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는 매입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은 우리가 증빙 서류를 수취하다, 교부받다, 발급받다 이런 형식의 우리가 받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혹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 자, 이거예요. 제가 우리 과세 유형 찾을 때에 매매지준표 과세 유형할 때 세 번째가 세금계산서 수취했을 때에 불공제 사유를 확인한다라고 했죠. 이 불공제 사유가 이거. 그러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유 외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불공제 매입세 공제 안 하겠다는데 그 사유가 아니면 그때 51번 매입 과세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10번이나 아니면 11번으로 올 거예요. 그럼 10번이나 11번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10번, 11번이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취문이라고 잘 보이게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인데 이 고정자산이라는 말은 저도 습관적으로 여러분하고 회계하면서 좀 몇 번 언급이 되었던 표현인데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정자산은. 그럼 세법상의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우리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세금계산서 받고 사면 11번. 근데 원재료나 그런 거면 10번 이렇게 그냥 나눠진 거예요. 그럼 그게 10번, 11번인데 그럼 이때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될 거고 그리고 고정자산이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다음은 증빙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혹은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로컬 LC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52번 매입 영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는 매입은 그 매출처럼 디테일하게 많이 안 따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잖아. 그래서 똑같이 10번 또는 11번으로 그냥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이게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부속서류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게 되겠죠. 이번엔 전자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수취하다. 자, 우리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산서가 우리가 발행하는 문제는 자주 안 일어나는데 받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서 주로 보면 우리 직원들 학원비 낸다든지 교육 훈련 시키기 위해서 학원비 낸다든지 혹은 거래처에 화환 보내기 위해서 꽃집에다가 화환 돈을 이체하고 계산서를 받는다든지 직원들 구내식당에 쓰려고 쌀이나 이런 걸 산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계산서를 우리가 받는 경우는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경우는 좀 잘 발생을 안 하는데 그러면 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면 면세구나. 받았으니까 53번 매입 면세. 이 앞에 발행했으면 13번 매출 면세. 발행하면 받았으면 수취했으면 53번 매입 면세.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나오는 거고 과세표준 명세서의 85번 칸에 얘가 그래도 겸용사업자가 제출하는 서식엔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증빙이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자,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뭐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보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54번 불공제를 선택을 할 거예요. 불공제를. 그러면
당연히 불공제 사유를 선택도 하게 돼요. 부가세 신고서는 10번이나 혹은 11번에 들어오는데 이걸 공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16번에 안에 우리 51번 칸에 들어와서 얘를 맞죠? 50번이구나. 자, 50번 칸에 들어와서 꼭 얘를 넣었다 빼버릴 거고, 부가세 신고 부속 서류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지금 얘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게 54번 불공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라는 애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앞에 제가 기억하자고 했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면세사업 관련, 토지 자본주 지출 관련, 얘네들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하고 놓으면, 지금 얘가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가 새로 고침하면 일단 아래 분계 안 했기 때문에 고정자산인지 컴퓨터가 몰라서 10번 칸에 들어오는데, 지금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동그라미 나예요. 동그라미 난데 여기 17번을 보시면 15번에서 16번을 뺀다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얘 부가세 준 건데 세금 계산서니까 신고는 하되 여기 16번에서 도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가 빼면 공제되는 게 없도록 만드는 방식이 우리 54번 불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 입력이 되는데 여기 16번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합쳐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번에 50번이라고 쓴 거는 수정할 거면 여기 칸이 수정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저한테 직접 쓰라고 한다면, 이걸 직접 쓰라고 한다면 여기 10번 칸에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직접 쓰면 300만 원에 30만 원 쓰고, 그러면 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애가 30 나왔는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니까. 그러면 16번 클릭해서 50번에서 300만 원에 30만 원을 또 써서 공제 안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군데에 한 번에 들어가게 하는 명령어가 54번 불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불공제 사유도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도 컴퓨터가 알아서 맞춰서 불공제 사유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사유가 틀리게 되면 뒤에 같이 지출하는 부속 서류가 틀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제 사유를 꼭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불공제 사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 외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면 55번 수입을 선택할 거예요. 얘는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와 수입 재비용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물건 가격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 가격은
외국 회사로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진 않고, 그거는 일반 전표에서 외국 회사에 돈 보내는 걸로 끝나요. 그럼 여기에서 분개하는 건 우리 세관장한테 공제받으려고 부가가치세 주는데, 근데 수입할 때 통관 재비용도 같이 잘 나와요. 원재료 수입하는데 관세가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금액도 같이 등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공제되든 안 되든 수입이든 영세율이든 전부 다 제가 한 군데 다 집어넣는다는 게 여기에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여기 다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얘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할 거고, 자 지금 제가 여기도 안 빼먹고 안 쓴 건데, 여기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할 거고, 얘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하다 이면 받는 게 아니라 결제하면, 매출이든 매입이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를 꼭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거래라면 매입세 공제되는 거는 51번 매입 과세 카드 과세를 선택하게 될 거고, 이때 매입이지만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 가액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41번이나 42번에 올 건데, 엄밀히 말하면 41번, 42번보다는 14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를 가지고 매입은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때 14번이 세금계산서 아니다라는 거고, 세금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는 뒷장인 오른쪽에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근데 내용은 오른쪽 여기에 쓴 게 합계액이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얘네들은 뒷장들이에요.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 조회하면 얘가 첫 장이에요. 지금 얘가 첫 장인 거고, 그럼 지금 방금 14번, 방금 16번 이 첫 장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뒷장에 지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뒷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계속 앞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뒷면들인 건데, 우리가 변해서 볼 수 있도록 왼쪽은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얘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걸 작성할 거예요. 당연히 고정자산이 있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할 거고,
이번엔 카드인데 면세거래라고 하면 면세거래면 부가가치세 유형은 58번 카드 면세고, 자, 그럼 얘는 카드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엔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특별하게 작성되는 게 없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다 혹은 지출 증빙 영수증을 수취하다 이렇게 나오면 61번 현금 과세를 선택할 거고,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것 신용카드하고 동일하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14번에 41번이나 4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수령 명세서를 작성할 거고, 우리 현금 영수증에서 죄송해요. 제가 얘를 이걸 안 썼네. 과세 거래면 이 중요한 건데, 그죠? 카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과세 거래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 해줄 건데,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있도록 해주는 게 나중에 뒤에 좌우같이 몇 개 볼 건데, 그 경우에만 매입 매출 전표에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좌우같이 과세 유형들 몇 개만 봤고, 자, 지금 있는 이 과세 유형들을 토대로 해서 좌우같이 계속 매입 매출 전표를 보면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컴퓨터 가지고 좀 볼게요. 쉬었다 피다.